트리 형태를 운행을 하는데 인오더 방식이 있고 프리오더 방식이 있고 포스트오더 방식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인오더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노드에 대한 형태를 왼쪽과 아래쪽으로 해서 이 포인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이쪽에 이제 그 L 차일드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R 차일드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데이터를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 놓고 인픽스 노테이션이나 프리픽스 노테이션, 포스픽스 노테이션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제 그거는 빼고 이 이와 같이 그냥 이 숫자 값 또는 제 그 문자 하나 넣는 거. 근데 이제 좀 더 쉬우니까 숫자 넣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의 노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이 노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추리를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그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와 같이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게 되겠죠. struct 노드 다시 한번 해보면 이 포인터가 두 개 있고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자 여기 이렇게 또는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뭐 이건 2하고 3 그대로 쓴다고 치면 자 이렇게 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운행을 하게 되면 뭐 2 더하기 3이라고 될 수도 있고 이걸 먼저 운행을 하게 되면 더하기 2,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걸 제일 나중에 한다면 2, 3 더하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인오더 방식을 가지고 운행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산출될 테고 이거는 프리오더 방식을 가지고 그 각각의 노드들을 방문했을 때 이거는 포스트 오더 방식을 가지고 방문했을 때 모습이 될 거다 그러죠. 자, 하여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리를 이렇게 이 모습을 가지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되죠. 이걸 갖다가 C 언어로 표현한다면 L 차일드 그 다음에 이 정수값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숫자 값이든 문자든 간에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숫자로 통일할게요. 그러면 데이터 그 다음에 오른쪽 링크를 따라가는 R 차일드 자,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있는 그림을 이와 같이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런 거에 운행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이 인어더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인어더 방식에 알고리즘을 한번 적용해보고 어떻게 이제 그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갖다 조금 이제 그 리커시브 알고리즘인데 리커시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 리커시브라 그러죠. 재기 호출. 근데 재기 호출이 안 되는 언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베이직 언어를 꼭 써야 되겠다. 아니면 과거에 있던 이제 이 포트란 언어를 써야 되겠다 한다면 못 쓴단 말이에요.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포기할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뭐 C 언어나 뭐 다른 거하고 같이 연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면 이그 non recursive 방식으로 이 재기 호출이 아니라 비재기 호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기 호출 방식의 그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전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렇게 썼었죠. 자, 인어더 방식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어더 방식에 제일 먼저 이와 같이 노드, 그다음에 이거를 포인터라고 하는 걸로 잡아준다면 먼저 이 제일 밑에 리프 노드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리프 노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포인트 값이 널이다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리프 노드가 아니면 계속 반복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동작은 조금 있다가 다시 이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드 그리고 리프 노드가 아니었으면 아까 이렇게 생긴 걸 하나 보죠. 여기가 플러스였고 여기가
곱하기였고 3, 4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여기는 곱하기였고 여기가 5,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제일 먼저 시작을 여기서 시작하게 되겠죠. 루트부터. 자, 루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는데 이거 하고 나서 요거 그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니까 먼저 이 왼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뭐라냐면 리프 놓다라고 얘기하고 요것들은 끝이 실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가 다 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저와 같은 이 구조체를 보게 되면 따라서 왼쪽 오른쪽에 대한 걸로 이렇게 잡아주니까 여기에 이너더 포인터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 그래서 여기에 이 PTR의 왼쪽 L 차일드를 가고 그 다음에 다고 나면 그거에 대한 인쇄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프린트 F 네,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정도 띄었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PTR에 데이터를 인쇄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에 가요. 동작에 대한 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써보고 PTR의 rchild. 자, 이게 재기호출 방식의 제 그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걸 이 비재기호출 방식을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보기 전에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더하기 곱하기 3, 4, 5, 6 이렇게 제그 7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풀 바이너리 추리가 되겠죠. 이런 모습일 때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한다면 이 이노드 방식으로 시작할 때 메인에서는 이걸로 시작하겠죠. 하여튼 그건 뭐 루트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그러면 if문은 빼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거만 하나 볼게요. 그리고 이노드 그다음에 이 포인터는 뭐냐면 플러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 제가 그냥 이걸 플러스라고 하는 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에 이 왼쪽 이렇게 L 차일드. 저 그냥 이렇게 가로로 그냥 편의상 좀 더 제 그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프린트 문이 들어가고 뭐를 찍게 되냐 하면 해당되는 걸 찍을 거니까 플러스를 찍게 되겠죠. 그 다음에 in order 이 플러스 쪽에 여기에 오른쪽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실행하게 되는 거다. 하죠. 제일 처음에 이렇게 생긴 이 동작을 하는 거가 될 거예요. 이게 그대로 호출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이게 이거를 호출하게 되니까 인어더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왼쪽으로 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서 곱하기 쪽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인어더 다시 불러서 인어더 곱하기에 해당되는 거가 될 거고 거기에 이 왼쪽 차일드를 따라가게 된다. 그 다음에 다시 프린트 문을 쓸 테고 여기가 곱하기가 인쇄가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인오더 곱하기라고 하는 거에 R 차일드를 따라가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 포인트 PTR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제가 그냥 편의상 곱하기 더하기 노드의 이름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게 호출했으니까 이게 이제 실행될 테고 또 호출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호출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 호출하니까 똑같이 생긴 거가 나오는데 여기 이 부분 다 뺐어요. in order. 그다음에 곱하기 다음엔 3이 나오죠. 3이라고 쓸게요. 그냥 이렇게 가로를 넣고 3에 L 차일드를 가라. 그다음에 여기에 프랑스 이거 하는데 이 3이라고 하는 그 노드에 해당 데이터죠. 따라서 프린트 뭐가 되냐면 3을 찍을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오더
3이라고 하는 거에 오른쪽 차일드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호출함으로 해서 새로운 또 이런 저희가 하나의 모습에 이런 걸 액티베이션 레코드라고 얘기했어요. 액티베이션 레코드 AR이라고만 쓸게요. 그래서 AR 액티베이션 레코드, 이노드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하나 만들어지고 어떤 상황에 쓰냐면 제일 처음 루트에서 해당 상황에 이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만들어지고 그때 또 뭐를 호출하냐면 일로 내려와서 또 보니까 이런 AR 액티베이션 레코드가 만들어지는데 그때는 곱하기 쪽에서 여기는 3이라고 하는 거에서 다시 여기서 또 하나 이너더 호출하니까 뭐가 나오냐 이거 여기서 또 하니까 없죠. 따라서 이번에는 이 이너더인데 이너더 3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포인터에서 내려오니까 포인터 값이 널이 나오죠. 이거 널. 자 이렇게 나온다. 자 널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 이번에는 여기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이 부문에서. 그래서 널이 나오니까 일로 다시 리턴해서 되돌아가죠. 이 뒤에 건 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리턴. 그러니까 뭐를 찍으냐 하면 제일 처음에 3을 찍게 되는 거죠. 출력 이렇게 볼게요. 3을 찍는다. 자, 3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냐 하면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인어더 요걸 호출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이거 다음에 이거니까 알차일드 따라가래요. 그래서 요게 다시 호출해요. 뭐를 호출하냐면 알차일드 3의 오른쪽을 따라가라는데 3의 오른쪽 없죠. 따라서 여기도 이 널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래서 널이 나오니까 어디로 가냐 하면 이게 이 리턴 해가지고 요 다음으로 가겠죠. 자, 이 다음 끝나면 어디로 가요? 이거 끝나면 자기 호출한 거 다음으로 넘어가죠. 따라서 여기 끝이니까 나를 어디서 호출했냐면 이게 호출했으니까 요거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이게 다 어떤 과정에서 거치냐면 스택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이었다 그러면 스택에 1번이 여기 저장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1번 다음에 2번이 이렇게 스택이 저장되죠. 그리고 여기가 3번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호출했으니까 1 위에 2 위에 3 이렇게 호출된다. 물론 여기가 제일 위에 탑이라고 하는 게 가르쳐 주겠다. 저 T만 쓸게요. 탑에. 자, 그리고 이게 널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되돌아가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파업을 하는 거죠. 이건 파업을 해서 여기는 파업. 그래서 3번의 위치 다음으로 요 다음으로 건다죠. 여기. 그래서 여기가 뭐만 남냐면 1하고 2만 남는다. 다시 되돌아가서 여기서 3을 찍고 난 다음에 1로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4번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넣으라니까 1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되돌아가죠. 그래서 2번을 4번 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2번에 해당되는 위치로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1만 남고 팝 이렇게 돼서 2가 나온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여기 곱하기가 인쇄가 되겠죠. 곱하기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알차일들 또 하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또 호출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 번져나가니까 좀 복잡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다음을 한번 4번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럼 알차일드 곱하기에 알차일드니까 이거죠. 4. 따라서 여긴 이너더 4에 대한 거. 거기에 이 요거하고 비슷하게 L차일드 그 다음에 프린트문 여기 대한 거 나와야 되겠죠. 프린트 뭐를 찍냐면 4를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인어더 저희 4의 오른쪽 이렇게 찾는 거다. 자, 4는 가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의 L차일드 가려고 했는데 4의 L차일드 여기 널이죠. 이렇게 끝. 따라서 이것도 되돌아가고 뭐하면 여기서
이번에는 뭐를 찍냐면 4를 찍게 될 거다. 그래서 아까 뭐를 찍었냐면 제일 처음에 이 3 찍었고 곱하기 찍었고 4 찍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스택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면은 간단해서 좋긴 한데 이게 허용이 안 되는 언어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다시 또 초보자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재기호출 방식으로 프레임을 쓰게 되면 굉장히 난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비호출 방식으로 반복하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작성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뭐를 쓰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스택이라고 하는 걸 쓴다. 재교출 방식에 우리는 안 보이지만 이 내부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스택을 이용하죠. 자, 이건 왜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지만 호출하고 리턴 값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거 이용하는 건 리턴하는 주소 때문에 이 스택이라고 하는 걸 꼭 쓰죠. 어디서 방문했다가 거기서 끝나면 어디로 되돌아올 건지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잘 보면서 인오더 방식을 비재기 호출 방식을 가지고 한번 작성해 보자 그러죠. 그러면 재기 호출이 아니라 비재기 호출 방식의 제거 출입 방법 방문하는 거. 근데 이것저것 다 따지지 말고 인오더 방식에 대한 거, 인오더 트래버슬에 대한 것만 보자. 근데 이건 어떤 방식이 되냐면 결국은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터레이션이다라는 거죠. 이터레이션이라는 거는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 for문이나 while문 같은 경우를 얘기죠. 반복문.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어더 방식 아까 똑같은 제 형태라고 보고 이거를 이렇게 붙일게요. 이터레이션이니까 ITER이라고 하는 걸로 좀 구분해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시작할 때 트럭 노드라고 하는 걸로 해서 포인트. 이런 모습에서 시작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니까 무한 반복하면서 어디선가 빠져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 쓰는 방법이 이 비재 교출 방식은 스택을 한 개 쓰냐 두 개 쓰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책에서 제가 뭐 선대한 책이고 그걸 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그 교재라고 하는 거에 정해진 거 보면 아주 간단하게 스택 하나 쓰는 걸로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용하셔라. 자, 1이라고 하게 되면 무한 루프를 쓰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무한 루프를 들어간다. 무한 루프라고 하는 건 알고리즘에 같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여기서는 어딘가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무한 루프를 가지고 쓰는 걸로 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됐었냐면 이거 가면서 계속 이 스택에다가 집어넣었죠. 여기 보니까 가는 위치를 1번 스택에 넣고 2번 스택에 넣고 이렇게 갔어요. 더하기 다음에 되돌아올 위치, 곱하기 다음에 되돌아올 위치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스택에다 쓰는데 스택 동작에 대한 거 푸시하고 팝이 있는데 그 동작에 대한 건 여기서 제가 뭐 설명할 건 없고 그냥 푸시하고 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명심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갔죠. 이 노드가 나올 때까지. 그럼 이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널이죠. 다 널. 여기다 널. 그래서 널 이걸 그림을 그리게 되면 사실 이렇게 생겼다 하죠. 네,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왼쪽 차일드하고 오른쪽 차일드가 다 널인 형태로 나왔어요. 왼쪽 차일드가 널인 형태죠. 그래서 그와 같이 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스택에다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포인터 값이 이게 널이 아니면
위치를 이런 식으로 저장해 준다. 강제로 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강제로 집어넣어 준다 이죠. 그래서 그걸 넣어줄 때 푸시라고 하는 동작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 되돌아오는 위치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포인트하고 관련된 거죠. 요거 다음에 요거 그런 식으로 됐으니까 포인트 값을 저장해 준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계속 왼쪽으로 따라갔죠. 여기 왼쪽으로 따라갔어요. 왼쪽 차일드, L 차일드. 따라서 PTR에 L 차일드를 따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 제일 하위에 있는 리프 노드가 될 때까지 따라가요. 왼쪽에서. 자, 이렇게 따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스택에 뭔가 있는 걸 갖다가 다시 여기서 보게 되면 리턴해서 되돌아가죠. 널인데 일로 되돌아가면서 이거 인쇄하죠. 따라서 이 끝인지 아닌지에 대한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이 지금 뭔가 자료가 있으면 그걸 팝을 시켜가면서 여기서 팝을 했죠. 리턴하면서 팝을 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팝하는 작업 하려면 먼저 스택에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이 empty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다시 어떻게 쓰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렇다면 여기 팝을 해가지고 함이 위치로 되돌아가서 인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포인트 값에다가 팝 이렇게 하고 만약에 스택이 꽉 찬 것도 아니라 스택이 아예 비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이 어디까지 가냐면 루트까지 갔다는 얘기죠. 다시 되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택이 비었다라고 한다면 끝났으니까 이 루프를 벗어나게 하자. 루프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 중에 고트문 같은 거 써도 되겠지만 브레이크문을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문 이렇게 쓰는 게 썩 좋은 역할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해서 일단 루프를 벗어나는 걸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팝을 한과 동시에 여기서 팝을 한과 동시에 요거 인쇄해 주죠. 3번 따라서 이와 같이 프린트문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숫자 값으로 썼으니까 %d라고 하고 포인트가 가리키는 데이터 부분을 인쇄해 준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오른쪽을 차일드를 또 찾아가죠. 그래서 이걸 하나 오른쪽으로 가고 난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고 난 다음에 여기 없어서 그런데 또 저희가 왼쪽에 차일드들이 쭉 있어서 하나 이렇게 서브 추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이 for를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포인터 값만 하나 rchild라고 하는 걸로 바꿔준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걸로 프로그램이 그 non recursive 방식을 가지고 하는 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프로그램 해서 만약에 재기 호출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비재기 호출 방식으로 프로그램 작성하면 되겠고 그렇다면 지금 인오더 방식을 썼으니까 프리오더 방식은 이것만 이 위에다 쓰면 되겠느냐 하면 그건 조금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좀 약간씩 고쳐줘야 되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 여기다 쓸 건지 여기다 쓸 건지 이 바깥에 쓸 건지 확인해 가시면서 한번 동작하는 거를 프리오더 방식일 때 비재기 호출은 어떻게 쓸 것인지 포스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나름대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오늘 이제 비제 교출 방식에 대한 건 안 하겠지만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렇게 이런 식의 거를 작성하는 걸로 한번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숙제 관련된 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더하기 곱하기 여기 있네. 4, 5 이렇게 생긴 거에 따르면 이렇게 그리는 걸로 한번 해보라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뭐 이렇게 가지고 여기는 다시 곱하기 그다음에 또 3 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한참 가다가 이렇게 가서
4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라라고 하는 걸로 추리 그리는 걸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했죠. 인터넷에 잘 찾으면 이런 거는 있어요. 플러스가 있고 여기가 곱하기가 있고 예, 곱하기가 있고 줄을 긋는 거는 못 하니까 뭐 3, 4, 5, 6 이렇게 그려져 나오는 거는 제가 봤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려라라고 하는 걸로 이 추리를 그리는 걸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책 보게 되면 레벨 단위로 이렇게 이제 그 방문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는 다음 화요일 날 간단히 좀 설명하고 예, 그리고 보시면 조금 더 이걸 어떻게 그릴 수 있을 건지 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과제는 이렇게 하는 걸로 예,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추리 그리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